네,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요.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새 장관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그리고 권익위원장 바뀌고요. 조금 전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대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비롯해서 차관은 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정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이었습니다. 일부 개각이었지만요.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예상한 대로 그리고 차관이 많이 바뀌었고 또 대통령실에 비서관 출신들이 많이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이미 나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깜짝 쇼로 장미란 체육인 출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깜짝 쇼는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경민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예. 최윤희 씨가 아마 차관을 했었나요? 네, 수영 선수. 네, 출신. 수영 선수. 차관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교수는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정치학자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 시절에 쓴 여러 가지 기고문이라든지 원고가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의 대북관과 상당히 상호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예. 학자로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일은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일은 잘하시겠네요. 굉장히 근면 성실하고요. 예. 네, 그리고 물론 그 보수적인 국제 정치가 근데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을 예.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유연성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요즘 보면 정 의원님이 참 많이 조심스러우셨어요. 예. 신 의원님 어떻게 신중한 보셨습니까? 거예요, 신중한 거. 예.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발표하지 않은 이동관 현재 특보의 그 방통위원장 예. 임명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주목을 끌었고요. 예. 예상했던 대로였던 것 같아요. 장미란 차관 이게 좀 서프라이즈였던 것이고 비서실 내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된 거 예.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고집스러운 인사 스타일이라는 거 유감없이 이번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MB 쪽 사람들하고 검사를 챙긴다는 그런 부분도 예. 뭐 확인이 다시 됐고요. 예. 그래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동관 특보를 왜 발표를 안 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 안 뭐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그 임기가 지금 7월 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청문회 하고 또 청문회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학폭의 부담이 있잖아요. 예. 자녀 학폭. 지금 자녀 학폭 문제가 확 나왔다가 조금 소강 국면인데 청문회 때 다시 또 올라가겠죠. 예. 그러다 두 번째 청문회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세 차례 파고를 버텨야 되는데 예. 그 파고를 좀 줄여보자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학폭 이슈가 이게 전부 단지 아니면은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뭐가 또 숨겨진 얘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이유 중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KBS 전기료 병과 문제가 있는데 이 예. 문제가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될 공산이 크니까 예. 일단 좀 이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청와대 발표 보니까는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꼭 하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는 했는데요. 예. 하는 것은 거의 120% 아닌가요?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이동관 특보 임명하는 거. 전도 하리라고 보는 게요. 예. 안 할 거면 오늘 안 딴 사람 지명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한 번 두들겨 맞는 게 현실적으로 차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학폭도 학폭이지만 이제 KBS 인사 개입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TV 조선 그 언론 개입으로 지금 그 직무가 박탈이 된 예. 전직 방통위원장과 뭐가 다르냐 지금 이런 식의 비판이 야당 쪽 야권 쪽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소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미 이제 그 직을 박탈을 했는데 예. 그러면 유사한 그러한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을 새로 방통위원장을 뽑는 것이 이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민한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야권의 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좌고우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직진 스타일로 그리고 또 보면은 본인의 그 어떤 가치관을 보면은 지금 뭐 가짜 뉴스 조작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야당의 반발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통치 철학을 지금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통치 철학이라는 표현이 참 모호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나오네요 그런 말이. 제가 예. 한마디만 좀 예.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지명자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로서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분이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나 반일 종족주의에 이렇게 옆에 서 있었던 거 봐서는요. 성실한 게 중요한 요건은 아니에요. 이 입장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뭐 직진하는 고집스러움은 좋은데 극우 인사들의 집합소로 내각을 생각해서는 저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발표하지 않은 이동관 이 특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008년, 2009년에 제가 MBC 앵커를 할 때 핍박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시에 MBC 앵커를 무참하게 잘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인사청문회를 하면 저도 사실 할 얘기가 많고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까? 뭐 증인을 요청을 하면은 저는 흔쾌히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는 저는 오늘 이동관 특보도 그랬지만은 비서관들이 다 전진 배치가 됐잖아요.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그러면 좀 부담이 들어서 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비서관들 배치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예. 부처의 차관을 함으로써 부처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김영호 교수를 제가 잘 안다고 한 이유는 과거에 연구소에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학자로서 성실하다는 말씀은 강하게 드릴 수 있고요. 단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현직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소위 수행하는 임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영호 교수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인가? 예. 통일비서관입니까? 외교비서관입니까? 비서관을 한 번 했었을 비서관했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면 논조가 굉장히 강해요. 저하고도 그렇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거 자칫하면 이제 그 정당화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 미국에서 말입니다. 가장 강경한 정부라고 했던 닉슨 행정부 때 중국과의 레프로시망 하회를 추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반향이 커요. 예. 그러니까 김영호 교수가 그런 강한 글을 쓴 것이 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예. 지금 북한의 어떤 그런 그 교류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오케이 사인과 함께 예.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오히려 갖춰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예.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통일부 장관이 그런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실세 통일부 장관이 예. 업무를 받지만은 뭐 특별히 할 일이 예.
그렇게 많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도 됐겠죠? 신 의원님, 윤 대통령이 어저께 그 자유총명 그러니까 공식 석상이었어요. 공식 석상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런 말을 하시던데 대통령 발언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런 똑같은 멘트를요. 어제 자유총연맹 총재가 얘기를 했어도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 자유총연맹이 행사에 대통령이 정말 오래간만에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 가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대통령의 언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지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외교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뭐 말을 하면은 또 뭐 말이 되긴 되지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집어가지고 말하자면 북한 공산 집단하고 문재인 정부를 동일시하는 것은 정말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고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고요.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트를 하자면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는 이걸 뭐 전면적으로 풀어달라고 우리가 외교 정책을 세웠던 건 아니고요. 인도주의에 관련된 것을 제한적으로 한 거고 종전선언도 평화를 위한 외교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종전선언을 노래를 불러서 이걸 뭐 북한 공산 집단에 유리하게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논리도 아니고요.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그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36%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36%라면 적극적 지지층은 이미 계속 결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려면 36%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중도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도 아주 강성 지지층 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예. 그런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외교 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전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 표현을 말입니다. 예. 읍소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이런 식의 표현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종전 선언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이유는 그 소위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유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제재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뭐 외교 특보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제재 해제로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본 것도 사실인데 그 비판할 수 있는데 조금 그 용어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대통령 워딩 또 그대로 옮기면 이런 말도 했어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 의원님, 이거 오염수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비롯해 대응 너무 불편하다. 그런 말 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참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양비론을 자꾸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지 않으신 분이죠 원래.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그 오염수를 절대로 이런 식으로 방류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오염수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해왔던 그 소고기라든지 사드라든지 한미 FTA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예. 틀렸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원전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한 건 지금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79년에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든지 86년에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요. 예. 거기를 30년 동안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도 지금 그 체르노빌에 뭐 100 몇십 명이 들어가서 용감하게 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미국의 경우는 79년에 그것도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국의 원자력 발전에 어떤 새로운 그런 분수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꺾여버린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원전 하다가 근데 오히려 미국은 그때 원전을 거기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원전의 르네상스를 이루고 싶은데 사실 기술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후쿠시마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진짜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대응을 해요. 이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예.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든다면 뭐 친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매도하는가 하면은 또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엔을 통해서 해야지 IAEA는 못 믿겠다. 예. 근데 IAEA가 유엔 산하기구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30년 이후에 조사해 보면 지금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30년 이후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방사능의 반감기를 생각한다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국민의힘도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마치 또 일본 마치 후쿠시마가 우리 거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마치 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같이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국익의 차원에서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기보다는 실제로 그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좀 길어졌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좀 지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정부 여야가 한 몸이 돼서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일인데다가 일본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일본한테 책임을 주어서 반감기까지는 일본이 책임지고 이것을 보전해야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방류를 하든 말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은 계속 하여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고집을 하고 IAEA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류 생물학자, 해양 생물학자, 예. 해양 환경학자, 특히 태평양 해류 전문가, 의학자들이 예. 모여서 결정을 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제기구 플러스 IAEA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방류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결정을 한 거고 일본이 무책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워서 뭔가 좋은 결론을 내야지 왜 여야가 괜히 이걸 머리 박고 싸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 의원님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한국갤럽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일에서 22일까지 한 조사였고요.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토론시키고요. 1부 여기서 줄이고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